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또 한 번 올랐습니다. 두 달째 연속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좀 하루빨리라도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이죠. 2006년 12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꾸준하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서 이제 수도권에 대한 아파트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이 시장 이겨나가면서 전략까지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간략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순서도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핵심 이슈 짚어보는 시간 당연하게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두 가지 물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용산구 원유로 3가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살펴볼 예정이고요. 광진구 자양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미래가치가 우수한 부동산 투자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다가 시장에 관련된 추가적인 좀 상담을 받고 싶다, 물건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오네요.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도 이슈 분석, 지역 분석 도움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로운 투자자문의 함주원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 바로 보시면은 강의 주제 보시면 지금은 빌라 시대, 정말 이제 2, 3억 투자하셔서 2, 30억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투자의 전략,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말 그대로 정말 이제 빌라 전성 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소형 주택, 빌라로 이렇게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이런 재개발 이슈가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왜 그런지 보면은 이런 이제 공급 물량,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함에 따라서 정부가 됐던 아니면 서울시가 됐던 이렇게 재개발을 활성화함에 따라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노밀집 지역 안에 있는 이런 신축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로 이런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을 보게 되면은 이런 아파트로 진입하기 지금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점입니다. 정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정부의 규제 정책도 한몫하고 있고 세금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으로 아파트 대체제죠. 정말 실거주로 하면서 노밀집 지역에 이런 몸테크를 하면서 이런 재개발을 바라보면서 이런 투자의 수요가 또 이제 한몫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이런 재개발 이슈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 어디인지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노밀집 지역에 투자를 할 때 투자의 전략까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이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정말 빌라 전성 시대. 근데 투자자분들은 늦으시면은 정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시기가 옵니다. 왜 그런지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셨으면 투자 지역까지 한 번에 이제 알아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 정말 용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말 앞으로 재개발까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용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의 전략을 세우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용산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으면서도 지금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앞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양동 어떤 가치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빌라 전성시대 늦으면은 못 삽니다. 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런 이제 소형 주택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고액 자산가분들 아니면은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아파트로 이제 진입하기에는 거기에 뭐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2주택, 3주택으로 아파트를 늘려가기에는 또 세금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소형 주택,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이제 소형 주택의 경우는 세금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죠. 뭐 임대 사업자를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공시지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세금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소형 주택, 빌라로 투자의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아파트처럼 몇 억씩 상승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가 상승률로 봤을 때에도 이런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의 경우는 이런 가격적인 상승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해야지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나중에 투자를 해야지 하면은 정말 매물 자체가 없어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기가 이제 조만간 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서울 빌라 절반 이상이 평당 2천만 원 넘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봤을 때 이 그래프가 나와 있죠. 지금 2017년도 7월 달에 이제 평균 이제 서울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을 봤을 때 1,5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21년도 이제 7월 달을 보시게 되면 지금 2천만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평균치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평균치에 불과합니다. 정말 개발 압력이 높고 투자 수요가 이제 집중이 되는 지역의 경우는 정말 평당 가격 자체가 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넘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는 지역, 그리고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의 경우는 평당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아파트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던 빌라로 눈을 돌리는 실소재들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자체도 이제 많이 이제 껑충 뛰었죠. 집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호도가 그 전까지는 낮았던 이런 이제 소형 주택 빌라로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나와 있죠. 바로 서울시가 재개발 후보지 공모 등 도시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유망 지역의 빌라 매수 심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로만 봤을 때도 정말 재개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는 이런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이 지속 현상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 서울 집값 급등의 몸테크도 불사, 아파트 거래량 지금 9월째 추월하는 빌라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집값 정말 많이 급등이 됐습니다. 서울 지역으로 봤을 때 정말 안 오른 지역이 없을 만큼 아파트 가격 자체가 정말 2배, 3배에 오른 지역도 입지가 좋은 곳의 경우는 정말 1.5배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정말 몸테크도 불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왜 그럴까요? 정말 재개발 이슈가 현재 이제 서울시장 안에서도 정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추진을 하고 있고 서울시 안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있죠. 그만큼 노후 밀집 지역, 재개발 이슈가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는 이런 이제 아파트 대체재 빌라로 실거주를 하면서 몸테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 거래량보다 지금 9개월째 지금 이제 10월 달 이제 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번 달까지 봤을 때 빌라가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더 많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 보시면은 2021년도 서울 빌라 아파트 거래량이라고 해서 도표가 나와 있죠. 여기 초록색, 이제 파란색이죠. 파란색 부분이 이런 소형 주택 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황색 그래프가 아파트 그래프입니다. 딱 봤을 때에도 정말 파란색 그래프가 월등히 높게 거래량이 이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소형 주택 이런 빌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
왜? 재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이슈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보고 지금 아파트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향후 이제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지역에 이제 매물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30 세대들 중심으로 몬테크가 번지고 있고 서울 재개발, 재건축을 노리는 정비 사업 호재가 있는 노후 주거지에 이제 거주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새 아파트와 시세 차이까지 얻기 위해 낡은 집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몬테크 이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생활 인프라가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죠. 그만큼 이제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인프라가 부족한 이제 곳에 들어가서 정말 몬테크들 하고 있다. 왜? 미래 가치를 위해서. 지금은 아파트로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서 지금 내 몸이 불편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몬테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나오고 있죠. 지금 옆에 기사 내용과 조금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적인 민간 재개발 의지까지 더해지면서 빌라 매수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정말 앞으로의 재개발 활성화는 정말 5년, 6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정말 공급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서울에 정말 공급 물량이 필요한 가구가 4만 가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 평균으로 봤을 때 4만 가구가 필요한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로 봤을 때 반에 반토막이 났고 올해는 또 반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1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밖에 없죠. 재건축은 규제 정책이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은 이제 조금 앞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완화를 한다고 하지만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는 규제 완화를 계속적으로 이제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의 방향은 재개발이다.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큰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재개발에 투자의 포커스를 맞추셔서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전략을 세우셨으면 이제 지역적으로 알아봐야겠죠. 바로 용산 개발 본격화, 재개발 활성화 방안까지 나온 현 상황에서 용산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죠. 용산 정말 66%가 개발 호재의 영향을 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66%이기 때문에 용산 같은 경우는 어디를 투자를 하더라도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용산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소액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죠. 앞으로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개발 호재를 보시게 되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국제안보단지 개발, 용산 민족공원 개발 이 3대 축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정말 이제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2의 강남으로 변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강남만큼 이제 인프라가 바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 도시로서 강남을 뛰어넘기에는 부족하지만 제2의 강남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 그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인한 인프라 자체가 정말 획기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산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액으로 변화의 중심축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정말 소액으로 2, 30억 벌 수가 있는 투자처는 바로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시세 차익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나중에 정말 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는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높은 시세 차익, 아파트 입주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투자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용산이라고 해가지고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23일 이후에 이제 신축에 투자하면은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이런 현금 청산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제 투자 유망 지역의 경우 용산에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지 망설이시는 분들의 경우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강변의 마지막 개발 예정지 바로 자양동입니다. 자양동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한강변의 대표 아파트들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자양동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여기 자양동 자체가 개발을 하려고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양동 안에서도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우선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하라. 어떻게 소유를 하셔야 될까?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한강변 아파트 진입하려면은 지금 20억, 30억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제 지금 그 9억 이상 대출도 막아놨죠. 지금 현금이 없으면은 한강변에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금 여력이 없으면. 하지만 소액으로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는 방법은 바로 재개발이다. 재개발을 통해서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양동 이제 그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늦으면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매물 자체가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정말 드물다. 정말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확한 위치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 앞서서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늦으면 투자 못합니다. 정말 부동산 투자의 흐름은 앞으로 재개발이기 때문에 관심 상당히 높은 현재 지금 재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현재 아파트 진입하기 너무 높습니다. 진입 장벽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로 직접 진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입주권 투자로 아파트를 받으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2021년도 정말 유망 투자 지역의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그다음에 자양동을 주목하셔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이슈가 있고 개발화 호재의 영향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용산과 자양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워낙 아파트 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빌라, 오피스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빌라를 꼽아서 자세한 설명 도움 주셨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1:1 상담 이와 관련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저평가되고 있는 지역, 용산과 자양동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고민까지 저희가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지역 번호 02-2638-3994 전화 예약 필수입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가 투자해볼 만한 함주원 부장이 준비한 두 가지 물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물건부터 좀 자세하게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용산구 원효로 3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8분 거리입니다. 시세는 4억 9천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용산구로 저희가 와봤습니다. 특히나 노후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좀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자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장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원효로 3가 위치 보시면 지금 다양한 이제 그 역세권 중심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보로 봤을 때 10분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 보시면 4억 9천에서 5억 초반대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2억 중후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보시면은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 예정지의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정말 이 높은 시세 차익 플러스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 보시게 되면은 국제업무단지가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원효로 1가, 2가, 3가, 그다음에 4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의 방향 세울 지역 바로 3가입니다. 이 3가 바로 이제 국제업무단지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수혜 영향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이 원효 3가 이제 위쪽이죠. 위쪽으로도 다양한 개발 호재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제업무단지의 경우는 지금 이제 환경정합 사업 시작을 했죠. 지금 이제 앞으로 조만간 이제 그 보도 내용을 통해서 이런 어떻게 개발이 될지 정확한 이슈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다. 용산 민족공원도 지금 부분 개장을 시작했죠.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그 자연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산 이제 전자상가 부지도 이제 통개발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부지 이제 초고층 복합 단지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이 바로 원효로 3가가 받아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4억 9천에서 5억 초반대, 전세 금액은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투자 금액 자체는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2억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원효로 3가의 경우는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뿐만 아니라 재개발 이슈까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아파트로 변했을 때의 이런 집가 상승폭 가장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이제 원효로 3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 시점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살펴보셨고요. 이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움드립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면 돼요. 네, 이어서 두 번째 물건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다세대 주택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일단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투룸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위치는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7호선 뚝섬 유원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투룸 다세대 주택의 현재 시세는 5억 원에서 5억 2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강변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또 강남과 거리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자양동입니다. 부장님 또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자양동 위치 보시면은 지금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도보로 봤을 때 7분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5억에서 5억 2천, 5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 자체는 2억 2천에서 2억 4천, 2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보시면은 지금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죠. 그만큼 이제 직장인분들의 수요, 이제 젊은 직장인분들의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개발될 때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한강변 일대 이제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 자체가 재개발 가능성을 크게 이제 열어놨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개발 호재의 영향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봄으로써 이런 개발 가치 플러스 이런 높은 시세 차이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 보시면은 이제 자양동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죠. 강남에 대한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이 바로 이제 자양동이 받아봄으로써 집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호재 보시면은 이제 삼성동 GBC 개발 사업이라든가 잠실 말스단지 개발 사업 정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이 자양동이죠.
그만큼 초근접 거리에 이제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음으로써 지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양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 정말 노후되어 있는 주택으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택 단지들이 개발이 됐을 때 정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도 이런 이제 재개발 이슈가 크게 나타나고 있죠. 50층 이상으로 건물이 이제 지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 지역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왜?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실거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갭 투자죠. 갭 투자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 효과로 인한 이런 자양동, 바로 옆에 있는 자양동으로 이런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지가 상승, 자양동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5억에서 5억 2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2억 7천에서 2억 9천만 원. 여기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2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2억 초반대에 투자해서 정말 이제 한강변 아파트를 받았을 때 20억, 30억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소 가치가 있는 매물 빠르게 잡으셔야지 이런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투자의 전략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 2억 원 초반대로 만나볼 수 있는 광진구 자양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살펴보셨고요. 앞서 두 가지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이나 고민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뵐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들 참여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94 궁금증이나 고민 다 좋고요. 전화로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리면서 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핵심 이슈와 또 물건의 이슈까지 분석해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자처로서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큰 이슈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는 아파트 가격에 부담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미 조합원의 그런 지위를 통해서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또는 당첨받을 수 있는 이런 투자 방법들, 재개발, 재건축 방법들을 좀 많이 모색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유의사항과 그리고 또한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전략들 함께 세워보는 시간 같이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잠깐 인사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에 있어서 재개발 핵심 이슈에 대한 분석을 또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 서울지역 번호 02-2638-3994 전화 주시면 조금 더 개인적인 상담들 가능하고요. 예약도 가능합니다. 문자로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 준비되어 있는 이슈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주제는 재개발 투자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의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또 있겠지만
재건축보다는 지금 현재 재개발이 조금 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용이한 점에서 굉장히 규제가 좀 많이 풀릴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그런 이슈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서울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들, 전 지역들 아파트 매매 가격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피로감들 그리고 부담감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 속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전세를 활용해서 갭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전세를 살다가 돈을 모아서 좋은 집이 나왔었을 때 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내 집 마련을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은 전세를 살고 있을 때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했었을 때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가장 대표적으로 대출 제한이 또 있기 때문에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 위한 전략들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상황들도 이런 부분들에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는 더 심하죠. 실질적으로 내가 주택이 있거나 또는 있었거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고 좋은 주택을 매수하기에 굉장히 세금적인 부분에 부담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청무피사라고 해서 청약은 안 되니까 피 주고 사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권리가액이 굉장히 권리가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의 재개발의 지역들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피도 점점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면서 사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단계가 많이 진행될수록 또 좋은 지역일수록 피는 계속해서 높아져서 서울 시내에 이제 피가 많이 붙었었던 지역들은 뭐 6억에서 7억 이상까지도 붙었던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적인 부분의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청약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가점제로 이제 시스템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어떤 부분들이 어려워지느냐, 기존에 뭐 주택이 있었던 분들이라든가 무주택에 이제 점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존 유주택자라든가 또는 자녀가 조금 없거나 뭐 한 명 정도 있을 때는 가점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청약 기간이라든가 또는 무주택 기간 또는 자녀들에 있어서 점수가 굉장히 낮게 형성될 수 있는 젊은 신혼부부에 있어서는 특공을 제외하고 나서는 청약은 조금 어렵게 현재로서는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려운 청약이 당첨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대출 규제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서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굉장히 많이 피해가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실수요에도 이런 주택 가격의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시장 속에서 아파트의 부담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를 주고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이제 세금적인 부담이 많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조합원 지위권을 받게 된다면 이제 아파트, 오래되어 있는 가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그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권 노리시는 투자 방법들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 수립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와 이제 관리 처분 그리고 준공과 이제 이주 철거를 통해서 준공이 나고 이제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 단계들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들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성에 있어서 그 투자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들에서 굉장히 조합원이 돼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생겼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풀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양한 이런 그 학습적인 부분이라든가 공부를 통해서 많이 또 기회를 살리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 분양 청약을 통해서 일반 분양을 받는 부분과 조합원 분양을 받는 부분들의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합원 분양을 받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조합원들이 좋은 층수, 류열층들, 좋은 구조들을 선점하고 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류열층 입주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같은 단지라 하더라도 류혈증과 류혈증이 아닌 층들의 가격 차이가 뭐 1억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을 정도로 류혈증의 입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류혈증의 입주 가능성과 일반 분양보다 낮은 분양 가격으로 조합원들에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 필요 없고요. 초기 투자 비용이 이제 시세에 대비해서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평형, 일단 남은 평형들 중에서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초기 투자금, 자금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가보다는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일반 분양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업이 늦거나 지연되거나 언제까지 투자해야 되지라는 이런 리스크 없이 딱 정해져 있는 분양 시기와 그리고 입주 시기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단점들도 있죠. 조합원 분양일 경우에는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추가 분담금, 예상했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비례율이 안 좋게 된다면 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겠죠. 그리고 초기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노후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지분율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은 임대 가격이 또 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높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대신에 중간중간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실 경우에 더 비싸고요. 프리미엄 이전에 투자를 하신다면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그대로 보실 수 있는 장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이 너무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공급 물량이 굉장히 작다라는 점, 특히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 계속 공급 물량이 적어지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아파트 단지가 생겼었을 때 조합원 분양 물건들이 거의 70% 이상이 차지하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 나머지 남은 부분들이 거의 3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합원 분양을 좀 노려보셔야 되겠죠. 재개발 지역, 예상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합원 지위, 재개발 투자 노하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 설립 단계 이후에 투자를 하신다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상될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조합 설립 이후에 투자를 하게 돼서 뭐 위험적인 부분에서 리스크는 감소가 되고 기간도 감소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이 들어가는 자금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리스크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심한 평형이라든가 타입들을 먼저 선점해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우선적인 분양의 장점들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 투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좋은 평형수를 먼저 선점하시고 나서 매수 시점에 따라 아파트를 점점 싸게 살 수 있는 장점들이 있죠.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산다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개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정비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 인가, 그리고 사업시행, 관리처분 여기 단계까지 간다면 이제 어느 정도 피가 계속 붙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분양될 수 있는 시세보다는 몇 억 정도는 싸게 살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좋은 지역이라면 그 이상의 가격대가 또 상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높게 보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매수 타이밍을 먼저 움직이는 선점하시게 된다면 추후 시장 가격의 상승과 함께 더불어서 굉장히 그런 차익을 많이 남기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자,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방법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떤 부분이 리스크냐, 투자 금액이 가장 많고, 그리고 또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축소시켜야 된다.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 그리고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단점, 기간이라든가 자금들, 말씀드렸었던 기간이 길어지거나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처의 접근 방법을
충분히 모색해 보신다면 조합원 지휘권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는 재개발의 그런 투자의 성향으로서 피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차익, 재테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부동산 투자 방법이다, 재테크 방법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를 위한 전략들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는데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자리, 또 상담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 주제는요, 재개발입니다. 서울 재개발 그리고 수도권 재개발 지역들의 분석 그리고 물건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진행이 되고요. 혹시라도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담을 원한다 하실 경우에는 1대1 개인 상담도 매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연락하시고 선착순 예약입니다. 그래서 02-2638-3994로 전화 주셔서 예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는 일요일이고요. 개인 상담은 화요일입니다.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예약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투자 가치가 높은 또 부동산 두 가지 물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지역부터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실게요. 네, 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한 3룸 다세대 주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경의중앙선 양원역에서 가까이 위치했고요. 중랑 IC 등 도로 교통망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고요.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첫 번째 물건입니다. 제3차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대표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3차 공공택지 개발 지구 교문동인데 그 지역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곳에 딸기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 딸기원 1지구, 2지구가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인창지구, 구리시의 대표적인 지역들이죠. 재개발의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사업의 기대감을 가지고 직접적인 재개발 투자 물건,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주변에 이제 포천간 고속도로라든가 또는 8호선, 별내선이죠. 별내선의 그런 연장선의 개발 호재들이 있고 직접적인 입지적인 부분에서도 강남권의 진출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미사 못지않는 접근성으로서 이곳에 생활의 인프라 잘 갖춰져 있는 장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교문동입니다. 교문동의 교통편만 보더라도요. 지금 주변에 1호선과 6호선 그리고 7호선,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역세권으로서의 교문동이고 거기에 앞으로 이제 추후에 GTX 비노선이 들어서는 망우역과 그리고 별내선이 예정되어 있는 구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바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편으로서 철도 중심의 그런 이동편들은 굉장히 용이하다. 그리고 차량으로도 이제 내부순환도로와 간선도로망들이 잘 갖춰져 있고 포천간 고속도로에서 앞으로는 이제 세종간 고속도로까지 연장선들이 같이 함께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도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 바로 교문동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라인 옆쪽 위치하고 있는 곳이 교문동인데 이곳 교문동 딸기원 1지구입니다. 자, 이 지역이 좋은 이유는요. 대형마트 밀집 지역의 그런 중랑구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리시에 대규모의 영화관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생활의 인프라들 직접적인 영향권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북부간선도로뿐만이 아니라 GTX 비노선 그리고 별내선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또한 입지가 굉장히 견고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숲세권에 위치한 아파트의 대단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과 구리 사이 지구에 위치한 딸기원 1지구, 2지구는 지금 현재 2026년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중국민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관리처분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딸기원 1지구는 약 3배 정도 가량의 규모로서 대규모 2,800여 세대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구역 지정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 이전에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낮은 프리미엄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요. 자, 이 지역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내 집 마련하기 위한 투자 방법 세워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별내선이 구리역을 지나가기 때문에요. 별내선 8호선을 이용해서 분당, 판교뿐만이 아니라 강남권, 잠실까지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의 노선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세종까지 연결선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이제 세종-포천 고속도로로서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구성되는데 고덕대교가 강남권의 진출입을 더욱더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요. 자, 재개발 투자금액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재개발 될 수 있는 구역 지정 이전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 3억 이상은 투자를 보셔야 될 텐데 약 9,500에서 1억 5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시세가 신축이기 때문에 3억 9천만 원, 매가는 4억 8천대에서 4억 9천대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지는 다음 지역도 함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흥시 장현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자, 요즘은 또 수익형 부동산들 많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같이 함께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흥시청역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그런 변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 3베이 구조 그리고 복층형 구조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서도 굉장히 수요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월세 투자 또는 전세 투자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실거주 하시기에도 인프라가 생활의 주거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 바로 장현지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지금 상반기 시흥시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는 보셨을 겁니다. 매매 가격뿐만이 아니라 전세 가격 상승도 지금 실거주 수요도가 높을 정도로 시흥시가 높은 상승률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만큼 시흥시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뭐 시흥시의 개통 예정인 다양한 노선만 하더라도 5개 노선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지난 6월에 확정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서 제2경인선과 그리고 신구로선이 또 시흥시를 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월판선을 비롯한 신안산선 대표적인 노선들이죠. 이곳 시흥에 대규모의 교통 호재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GTX 신호선 또 오이도까지 연장선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경제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GTX까지 만약에 들어선다면 수도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시흥시가 될 것이고 주거 환경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접근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입지적인 부분에서 광명 시흥 3기 신도시가 이제 마지막 활용 경점을 딱 찍었죠. 그래서 여의도 면적의 약 4.3배 정도의 크기에서 광명 시흥 지역의 신도시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매가 또한 굉장히 높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최대 규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곳 제2의 분당이라든가 제2의 판교를 목표로 또 구성될 수 있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들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시흥시청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신안산선, 지금 서해선이 지나가고 있는 철도 노선인데요. 신안산선과 월곡 판교선이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강남, 판교, 분당 접근성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서울역까지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들 바로 시흥시청역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청 주변으로 해서 이제 관공서와 그리고 시청 주변에 이런 인프라들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지역이 바로 장현지구인데 정말 시흥시의 가장 중심이자 그리고 서남권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장현지구를 좀 집중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24년까지 시흥시청 중심으로 해서 복합 행정타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 외에도 이제 의료라든가 관광, 문화, 이런 체육시설 등이 같이 함께 조성이 되면서 문화 중심지로서의 그런 발돋움이 또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자,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 규모로 복합 환승센터 조성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부터 시작을 해서 환승센터, 이제 월판선이라든가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시흥시청역이기 때문에 터미널뿐만이 아니라 버스 노선까지도 환승할 수 있는 환승센터가 같이 함께 조성되면서 교통의 인프라 또 문화의 그런 근거지로서 굉장히 장점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개발들은 추후 2년, 3년 내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개발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시세는 지금 현재 3억 8천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의 시세에서 앞으로 추후 기대할 수 있는 시세가 굉장히 또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죠. 3천만 원에서 약 7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으로 전세를 맞추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 투자하신다면 이제 세제 혜택을 또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약 8천에서 9천만 원의 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투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온에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